안녕하세요. 저는 세아라고 합니다. 저의 치유 여정에 함께 공유를 할게요. 저희 치유 여정 돌아보면 저는 아들과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저의 내면 아이 성장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그 과정을 아직까지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힐링스쿨, 그리고 아카데미를 거치면서 저 자신을 만나고 또 저와 제가 아닌 모든 것들의 이렇게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저의 힘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평소 저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또 주변에서 잘한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자신이 없고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늘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좀 무력감 같은 게 있었어요. 헬로 선생님과 개인 세션을 하면서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명상하면서 그런 것을 풀어가고 있었는데 가끔은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미지가 짧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에는 내 전생인가?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생인가?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미지가 계속 선명해지고 감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헤일로 선생님이 개인 세션 중에 저의 시선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우 좋아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책상 뒤에 벽에 걸린 고우의 그 불타는 해바라기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진이, 그림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말을 거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고우가 나도 시선 공포가 있었는데 그걸 나는 잘 못 넘어섰어. 당신의 시선 공포를 잘 넘어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응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건 이유는 오래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믿기지 않는 헬로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냥 넘겼어요. 와우,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언니가 고어 그림이 들어간 컵 세트를 저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 5년 전에 고어 그림이 들어간 컵이 가지고 싶었는데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언니 집에 갔는데 와, 고급 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니가 가면 늘 보는데 매번 없더라고.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언니가 그 컵을 발견하고 사서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컵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내가 고우를 좋아했지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를 잘랐던 고우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우에 관한 그림도 봤고 또 책도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나면서 맞아. 나 정말 좋아했었는데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컵을 보면서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그 그림의 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연이긴 하겠지만 고우의 시선 공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우의 컵, 그리고 저의 시선 공포,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되더라고요. 고우에 관해서 예전에 읽었던 동생 태호한테 쓴 편지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고우의 시선 공포를 조금 이해해 보면서 저 또한 시선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터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문득 떠오른 게 명상하면서 나의 전생일까 하며 떠오른 이미지들이 생각이 났어요. 소개하면 하나의 이미지는 리더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떠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죄책감에 힘들어하면서 진흙밭에 서서 다리가 굳어 있는 어떤 남성이 떠올랐는데 이 리더가 차마 자긴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다리가 굳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너무 늦게 자신의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마을을 구하지 못한 가슴 아파하는 어떤 여전사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디까지나 두 이미지는 저의 상상이죠. 그렇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고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저는 혹시 이것이 저의 전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생이라 여겼던 그 두 사람도 다 저처럼 시선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자신의 마을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나 절망감을 가지면서 타인들의 어떤 시선과 또 스스로 자신을 향한 자책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어떤 자책과 죄책감, 그 또한 시선 공포가 많아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미치자 어쩌면 나에게 시선 공포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의 문제로 파고들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힘들고 또 시야를 넓히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예술가나 또 저의 상상 속에 또 저의 전생이라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로 시야를 확장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시선 공포라는 것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객관화해서 이해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선 공포가 있어도 저는 그것이 제 삶에 그렇게 명료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주제의 치유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근히 저를 좀 갉아먹고 좀먹는 부분이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일도 어지간히 하고 어느 정도는 잘 굴러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이해해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에 나서서 내 능력을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것이 너무 일단 어려워, 답답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기회가 와도 그것을 제가 제대로 못 해내고 뒤에서 미적미적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질투도 나고 작지만 꾸준히 지속되었던 무력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눈치를 보느라 못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좁혀 놓았고 나를 믿지 못했구나. 이런 우회로를 통해서 저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삶에서 정말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면아이, 그러니까 몸짓 워크숍 공지를 블로그와 인스타에는 올려요. 그런데 동일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 페이스북에는 제가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올리면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계속 눈치를 보면서 되게 주저주저하고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올리고, 그런데 시선 공부가 이렇게 이해되면서
어느 날 페이스북에 공지를 제가 올리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런 전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지금 갖는 저의 어려움을 통해서 시선 공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나의 가능성을 꼭꼭 가둬놓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의 풍요 의식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면서 제 상담실에 내담자가 조금 더 늘기 시작했고, 또 뭔가 외부에서 할 기회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들 중 경험한 한 가지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